4시 주식해결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홍콩 인권법에 서명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 7일부터 계속 셀코리아만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시장이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횡보를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이슈 그리고 모멘텀은 무엇일지, 보유 중인 내 종목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더욱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해집니다. 저희 주식해결사가 투자자 여러분 곁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시는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보내주세요. 그럼 주식해결사 출발합니다. 오늘의 핫스탑, 안녕하세요. 김재인입니다. 트럼프가 홍콩 인권법에 서명했다는 소식과 함께 아시아 전체 증시가 흔들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 핫했던 이슈들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두 가지 이유. 이 신세계가 두 가지 이유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품 시장의 성장이 첫 번째 이유로 들 수 있겠습니다. 소비 양극화가 심화가 되면서 명품 시장이 2년 새에 3.5배 커졌는데요. 이러한 소비 트렌드로 신세계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점의 선방입니다. 신세계는 면세점 사업의 후발주자지만 명품 브랜드 유치를 빠르게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와 두산의 면세 사업 포기로 인해서 이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져 2년 만에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계속되는 우상향 추세 그려가고 있고요. 오늘도 5.99%,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28만 3천 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뚜루 루뚜루.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 설명할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요. 아기상어가 넷플릭스에 입성합니다. 넷플릭스는 최근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를 뺏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기상어 시리즈를 방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들 모두 상한가에 갔습니다. 삼성출판사 일찌감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24,0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토박스 코리아도 이 매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9.85%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1,74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미국의 특허인데요. 미국 특허 소식입니다. 유상증자 이슈로 급락했던 녹십자 MS, 오늘 호재가 나왔는데요. 녹십자 MS는 미국 특허청으로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기술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 녹십자 MS에서 미국 특허 취득은 처음인데요. 이러한 소식으로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4.57% 상승했습니다. 5,72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해시태그입니다. 바로 MOU입니다. 이 협약 소식인데요. 제넨바이오가 오성재단과 손을 잡았습니다. 실험동물센터와 바이오 장기 개발을 위해서 공동 연구 협약을 맺었는데요. 오송재단은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넨바이오의 기술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소식으로 이 하향 추세를 그려가다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오늘 11.43% 상승하면서 1,9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특징주 짚어봤는데요. 이 특징주에 대한 투자 의견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번호 1668-4917번, 전화번호 02786-1073번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오늘의 핫스탁이었습니다. 투자자 여러분들의 옆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주식해결사가 찾아왔습니다. 고민 종목들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서울전화 02786-1073 무료 상담 전화번호가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스탁 감명근 전문가 그리고 최병진 전문가가 나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미증시는 연일 최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증시 너무나 답답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좀 챙겨보도록 할게요. 최병진 전문가 먼저 증시에 대한 분석부터 도와주시죠. 그렇죠. 지금 아쉽게도 홍콩 인권법이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불안 심리가 고조가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좀 영향을 많이 주었는데요. 이 부분은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볼 점은 불확실성을 한번 해소하는 관점으로 한번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으로 안 좋은 시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증시는 양시장 약세를 보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약 후강이 아닌 전약 그 마지막까지 하락폭을 좀 높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급 동향으로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이 845억 원을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은 연일 순매도세를 지속하면서 마이너스 1,291억 원을 매도를 하였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마이너스 368억 원을 매도하였고 외국인도 마이너스 452억 원을 매도를 하면서 양매도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주된 원인으로 보면은 미국 상원이 어떻게 보면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를 시키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기대 심리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아침에 또 돌발적으로 나왔죠. 인권 법안을 서명을 했다는 부분이 이제 부각을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좀 아쉬운 게 MSCI 관련해서 리스크가 해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다렸다는 듯이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또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투자 심리가 다시 한번 위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홍콩 법안 관련한 이슈가 떴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면서 하락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또 한 차례 하락 모습이 나왔긴 했지만 이미 선반영된 자리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 인권법을 이용해가지고 불확실성을 이용한 공포심리 유도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이 막판에 밀려나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보면 하락폭을 확대를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지수의 HLB를 비롯해서 대형주 그룹들이 많이 내려온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이 장초 강세를 보이다가 또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낙폭이 확대된 모습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후에 어떤 게 남아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후에 남아있는 대형 이벤트로는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관련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탄핵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이 다시 한번 높아지면서 이제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완만한 반등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상황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선반영된 관점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만 좀 고비만 넘으면은 좋은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철저히 챙겨보시면서 저희와 함께 다음 주도 좋은 흐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보너스 상담 리스트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제인 캐스터가 소개해 주세요. 네, 뽀상뽀상 보너스 상담 시간입니다. 어제 프로그램에서 상담 못해드린 종목들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케어랩스입니다. 매수가가 18,100원에 비중 80%, 끝자리 번호 9087님의 고민인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여기에 병원 어플이 유명하더라고요. 앞으로 전망이 밝을까요? 네, 일단 전망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좀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를 살펴보니까 어제 아마 그 고점에 따라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헬스케어 미디어 플랫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일단 뭐 아시겠지만 뭐 여성분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바비톡. 예, 유명하죠. 그리고 뭐 의사를 연결해주는 뭐 굿닥 서비스 등을 이제 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나온 이유가 데일리 블록체인에서 이제 그 지분 매각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 좀 결정 난 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관련해서 기대감이 이제 급등락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일단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9,800원대로 한번 설정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으로 이제 설정하시고 다소 변동성이 크겠지만은 이 가격대를 지키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명근 전문가님이 목표가, 손절가 설정해 주셨네요. 다음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유니셈입니다. 매수가가 4,48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5327님의 고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그래도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자리를 보면은 박스권에서 계속 횡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승을 보여주었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대신에 단기 목표가는 한 5,000원에서 5,100원 정도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OLED 관련해가지고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비롯해서 스크러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주요 고객사의 실적 부분보다 투자 부분이 좀 위축이 되면서 투자가 진행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부터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투자권이 진행이 할 수가 있으니까 이분에 맞춰가지고 반등 흐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러 가지 대내적인 대형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제 안전하게 가신다고 하면은 지금 매수 가격 근처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는 전략도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축소 또는 매도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EM코리아입니다. 매수가가 5,800원에 비중 20%, 끝자리 번호 5449님의 고민인데요. 감명근 전문가님, 이 수소차 관련주 왜 안 오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안 오르는지. 네. 사실 연초 들어서 너무 많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올해도 계속해서 관련 이슈가 나왔지만 이에 그렇게 크게 이제 반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EM코리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공작기 기업을 영위를 하지만은 사실 자회사 EM솔루션 통해 가지고 수소 스테이션 이제 건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수소차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 요소는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모멘텀이 좀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지선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략 차트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4,400원대 이쪽 라인이 이탈하면서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흐름이 어느 정도 좀 이탈됐다. 오히려 또 나중에 좀 더 위험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최근 들어 반등이 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4,400원대 맞고 다시 횡보하거나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 4,400원까지 반등 시에는 좀 비중 축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중장기적으로 드리자면 한 5,500원 선까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목표가를 5,500원까지 주셨습니다. 네 번째 종목 풀어볼게요. 네 번째 종목 톱텍입니다. 매수가가 11,500원에 비중 30%, 끝자리 번호 6793님의 고민인데요. 최병진 전문가님, 이 매수가랑 대비해보니까 보유하신 지 좀 되신 것 같습니다. 이 톱텍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지금 톱텍을 보자면은 최근에 레몬 관련한 이슈 때문에 상승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하다고 하락 구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투자 의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잡아드리겠고요. 비중 축소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중 축소 가격은 9,500원 이상에서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금 삼성전자의 이제 핵심 협력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었는데요. 근데 작년에 좀 사건이 발생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엣지 디스플레이 관련해가지고 유출 의혹이 발생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어떻게 보면 협력 관계가 많이 떨어지고 신뢰도도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2만 원 이상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대를 보면은 많이 내려온 자리이다. 그러고 나서 실적을 봐보니까 올해 실적을 봤을 때도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또 적자 흐름도 나타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적주보다는 테마성이나 최근에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 자리대가 위험하기 때문에 비중 축소 안내를 드렸지만 최근에 상승 이유였던 자회사 레몬 상장권을 이용해가지고 만약에 위에 가격대로 온다고 하면은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나머지 비중을 꼭 정리하시는 관점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톱텍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종목 풀어보겠습니다. 인스콥입니다. 매수가와 비중을 안 적어주셨어요. 끝자리 번호 9558님의 고민인데요.
강명근 전문가님, 인스코비 탈모인들의 희망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이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저랑 탈모는 별 관계가 없어가지고 사실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만은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업을 영위하고 있죠. 지금 그 매수가를 안 적어주셔가지고 뭐 향후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일단 제 의견은 강력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뭐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 뭐 알뜰폰 사업 비롯해서 뭐 스마트 그리드 사업 뭐 다양하게 아주 그냥 지금 얘기하기 참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사업을 정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아까 탈모 이슈 나온 게 자회사 이제 셀루메도에서 이제 발목 촉진 특허 취득으로 해가지고 한번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렇지만 상한가 나온 이후에도 꼭 몇 달간 또 조정을 보였죠. 또 최근 들어서 또 뭐 한 번씩 뭐 또 상한가가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또 가라앉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면은 이제 셀루메도 같은 경우 회계 처리 위반으로 지금 거래 정지가 상의 상태입니다. 물론 뭐 자회사 뭐 보유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략 15% 정도 비중을 보유 중인데요. 셀루메도 차트를 보시면 거의 인스코비랑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어떻게 될지 향후 처리 방안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슈가 뭐 어떻게 나오겠죠. 뭐 상장 폐지가 되든지 아니면 그 개선 공고가 내려지든지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다양한 사업을 하는 기업보다 뭐라도 하나 잘하는 그런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강력하게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전문가님이 강력 매도를 추천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잘 대응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보너스 상담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오늘 들어온 종목 문자 풀어볼게요. 지금 종목 해결사로 함께 가시죠.